네, 불안했던 뉴욕 증시다라고 말씀 좀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결국엔 전강 후약으로 좀 패턴으로 좀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화정책. 오미크론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컸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고 좀 놀랐었어요. 왜요? 한 4시 정도에 일어났었는데 5시까지 한 2.6% 7%까지 나스닥이 빠지더라고요. 엄청 많이 밀렸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이제 딱 1.9%를 봤는데 많이 올라왔네? 라는 이런 이제 안도감을 느끼게 상대적인 안도감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막판에는 어느 정도는 상승이 회복을 했다. 이 정도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시장에 이 미국 시장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위주는 사실상 하락이 깊기는 했었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라든지 이쪽에서는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 자체는 아예 다 빠지는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슈가 지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많이 오는 종목들을 차익을 하고 보자. 이러한 이제 이 현상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이러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볼까요? 네, 먼저 고용지표가 나오게 돼요. 네.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11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평균 한 50만 건 이상으로 많이 증가를 했었었는데 네. 21만 명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반도 안 되네요. 뭐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이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 당연히 뭐 테이퍼링 늦어지게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서 기술주가 다시 올라가게 될 텐데 떨어졌죠. 어제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코머리츠 방크에서는 11월에 이제 21만 명으로 이 고용자 증가가 약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뭐 세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더욱더 좋아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 코멘트가 달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노동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내년도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할 수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견조한 상황에서 2021년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부양책 철회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될 것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있습니다. 내용이군요. 뭐 그만큼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14일에서 15일 날 이번에 이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음 있습니다. 주네요. 예. 그리고 10일 이전부터는 이제 연준 이사들이 이 커멘트를 할 수 없게 된 블랙아웃 기간에 그렇죠.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부터 사실상 이렇게 긴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그쵸.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된다. 그만큼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남겨둔 채로 네. 지금 이 FOMC 회의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되니까 네. 3월에 테이퍼링 종료를 하게 되고 6월, 9월, 12월 이렇게 3번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일단은 지금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관련돼서 일단 팔아놓고 보자. 라는 심리가 더욱더 강해졌다. 이 압박을 많이 정도로서 받았네.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이 전반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 어디까지 진척됐나요? 오미크론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WHO에서는 이제 이 오미크론 확진 나라 수 자체가 38개국이 되면서 더 늘었네요. 델타 변이보다 더욱더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주가 6개 주가 넘어가게 되고 최소 10명 이상이 이제 되고 있다. 이미 퍼지고 있는 거군요. 라고 예,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전염성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루즈 다 그리고 피해주네요. 카지노 예. 뭐 이런 쪽은 한 3에서 4%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다. 네.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반대편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되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오미크론이 결국 코로나의 종식을 이제 알려주게 될 것이다. 전염성이 그만큼 강해진 만큼 치명도가 약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코로나가 감기처럼 될 수 있다. 즉 팬데믹이 엔데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긍정적이네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이제 이 관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지금 사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관측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미크론 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아예 심각하게 우려감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더욱더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미 국채 금리 10년물인 것 같아요. 또 떨어졌더라고요. 네, 미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10년물이 1.3%대까지 뒷자리가 바뀌었네요. 네,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게 안전 자산으로 대한 회귀를 여기서 가장 좀 잘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팔고 부분이 보자. 지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안전 자산 쪽으로 일단 넣어놨다가 다시 또 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팔고 뭐 위험 자산으로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돌려도 그런 된다라고 전략.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술주가 이러다 보니까 하락을 하게 되고 뭐 대표적인 기술주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많이 밀렸네요. 그리고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많이 올려주고 있었던 AMD라든지 네.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안 경우도 좋았죠. 한 4%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 메타버스의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요즘 계속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메타포트 같은 경우에도 두 네. 자릿수에 넘는 이제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제 태양광 ETF 같은 경우에도 4.85% 정도 네. 이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이 네. 찰리 먼거 부회장이 이 코인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뭐 주말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일단 위험자산 관련돼서 그닥 썩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좀 국내 증시에서도 그럼 성장주를 이렇게 미국 증시처럼 약간은 뭐 매도해야 되는 관점인 건지 종목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에 대한 부분 아니면 현금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결국은 NFT라든지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 올라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차익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이 꼭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국내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러한 이제 이 니즈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재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요즘 보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이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을 그러게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빈집털이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니즈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기관의 자금 자체가 지금 위에서 많이 부담스러운 섹터를 이제 매도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부담이 없는 섹터로에 대한 자금 이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수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국내. 예, 11월 수출 데이터에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던 섹터 혹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는. 그쪽으로 이제 많은 부분 자금에 대한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 관련돼서도 이제 그래요? 이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게 돼요.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었는데 그랬군요. 이 세부 데이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9, 10, 11월이 모두 다 계속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차별하군요. 이 안에서도 예. 일단 오르기는 같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삼양식품이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라면이요. 네. 어. 근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200에서 편출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거든요. 악재잖아요, 그럼.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이슈가 발의가 될 때까지는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급에 대해서 더 이상 매도로 누르던 부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렇죠. 이후부터는 사실상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 데이터는 그 예전에 가장 잘 나올 때만큼 올라갔었었는데 네. 지금 주가는 그보다 훨씬 못하게 되어 있다. 아, 이 그럼 점을 생각해 봤을 매력이 때 있군요. 다시 한 번 더 뭐 주가가 그에 반응하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수출 데이터 거기에다가 편입 편출 종목까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맞아요. 이 중국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좀 크게 흔들렸던 하루가 되겠는데 디디 추싱, 우버죠, 중국판, 나스닥 자진 상패, 헝당으로 파산 위기, 이게 또 동시에 나온 얘기인가 봅니다. 자세히 좀 봐주시죠. 네,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력은 미비하지만 상징성이 우리나라는 있습니까? 홍콩 증시가 연계가 돼서 플레이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콩 증시가 많이 빠지게 되면 국내 증시가 사실 영향 받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많이 다뤄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패싱의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디디 글로벌이 자진 상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가 빠지게 됐어요. 네. 이 디디 글로벌이 사실 중국에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고 했었었는데 했죠. 그거를 무시하고 했다가 결국은 자진 상패를 하게 되고 홍콩 증시로 이제 이동을 하겠다. 미운 털이 박혔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디디 추싱이 이러한 이제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그때부터 더욱더 강화가 되게 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블룸버그에서는 중국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러한 이제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징동닷컴이라든지 네. 이제 판듀오듀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그럴 수 보시면 될 있겠네요. 것 같고요. 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가 뭐 약속한 듯이 똑같이 빠지게 됩니다. 네. 똑같이 투자 압박을 받은 뭐 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위험성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 3인방들이 있잖아요. 뭐 네. 니오라든지 아니면 샤오펑. 샤오펑이라든지 뭐 리오토라든지 네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다 두 자릿수의 이상의 하락폭이 나오게 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뭐 거고. 그런 맥락도 네네. 일부분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기술주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랬죠. 그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되다 안 좋았네요, 보니까 시너지가. 10%가 넘게 이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돼서 이런 빅테크 관련된 규제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우려감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선물 옵션이라든지 수급적으로 그닥 좋지 못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헝다그룹 관련돼서 이제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일 홍콩 거래 이 공시에서 보게 되면 네. 2.6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통보를 받게 됐고 만약 이 채무 이행에 관련돼서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더욱더 이러한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다. 파산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이제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강중성 정부에서 헝다 회장을 이제 외탄이라는 예약 면담 이 형식으로 불러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동성 정부가 헝다그룹 요청에 의해 실무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헝다그룹 사태 자체가 헝다그룹 개별 기업의 문제이지 이것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단도리를 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헝다그룹의 파산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드디어 구원투수로 나왔다. 라고 보시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지금 사실상 그 이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네. 중국 리스크로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조금씩 풀려나가는 형국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을 DD글로벌 이제 상패를 하게 되면 홍콩 지수를 내려주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 약간 내용 들으면서 국내 증시에 이게 연결될 게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종목별로는 사실상 연결된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선물부터 누리기 시작을 하게 될 그럼 거거든요. 프로그램 영향 받겠죠. 네, 그러면 선물이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금융투자의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게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수 하락이죠. 이제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하락 종목 개수가 상당히 또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 자체가 나오게 됐을 때 아예 전반적으로 다 빠져 내려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몇 개의 섹터로 순환매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 분위기로서는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기보다는 네. 섹터 순환매에서 조금씩 더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슈가 있는 섹터 쪽으로 더욱더 뾰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당히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예. 홍콩 증시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